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랑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저희의 시작 인사말과는 다르게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까지 개입하면서 전쟁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성일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 단체인 거잖아요. 네, 먼저 좀 하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마스는 2006년에 사실상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집권 여당이 돼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못 돼요. 왜냐하면 서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자치정부와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 자치정부의 파타하는 하마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무장 조직이고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냥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종교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세속적인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2006년에 집권 여당이 됐지만 연정에서 실패하고 2007년에 둘이 싸우면서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그리고 서안 지역은 파타하가 실질적으로 둘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마스는 조직 자체가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1928년에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무슬림 형제단은 궁극적인 목표가 당시에 이집트를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집트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 시작한 게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87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염증을 내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일어선 게 민중봉기고 그게 제1차 인티파다인데요. 이때 맹활약을 합니다. 어떤 맹활약이냐면요. 사실은 이때 하마스가 비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피에로, 즉 지금의 정부죠. 팔레스타인 지정부. 너희들 너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투쟁해라. 그러면서 등장한 조직이라서 선명성에서 자신들이 강하다고 보여줬고 이번에 그 선명성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피에로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사실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정부가 이제 된 거고 하마스는 너희들은 약해 빠졌어.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을 긋게 된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964년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운동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름을 크게 지은 게 피에로예요. 이게 여러 정파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정파가 파타하고요. 하마스는 1987년에 생긴 겁니다. 87년에 생긴 거고 그리고 1993년에 피에로 즉 지금의 파타죠. 파타가 중심이 돼서 평화협정을 했는데 그거 자기는 인정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파타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그림자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안 하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마스는 그냥 무조건 무장, 전쟁, 투쟁 이것만 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죠. 하마스는 조직을 말씀드리면 무장 조직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국이 따로 있습니다. 정치국 그래서 폴리티컬 뷰로라고 그래서 외교와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책.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높은 직에 있는 최고 정치국 위원은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사람인데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가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주거지와 모든 필요한 물자를 다 대고 있습니다. 집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정치국 위원이 따로 있고 무장 조직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장 조직입니다. 무장 조직은 이스라엘 가슴이라는 조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수장이 하마드 데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암살을 하려고 했으나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같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의 더 중요한 활동은 복지 활동, 사회, 구제, 의료, 선교, 즉 가자 지구의 가장 빈민층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거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고요, 또 치료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사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항상 지지를 얻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하마스가 살아남는 비결이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 뭐합니까? 지하드입니다. 지금처럼 힘이 생겼을 때는 무장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주요 활동은 다와와 지하드. 힘이 없을 때는 다와에 집중하고 힘이 충분히 세워지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하는 지하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정치국하고 이 무장 단체하고 복지하고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나요? 유기적으로 융합되죠. 단체가 다 다르죠. 다와하는 단체가 따로 있고 정치국이 따로 있고 무장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세 개가 좀 전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유기적이라면 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카타르를 압박해서 너희들 어떻게 거기를 5성급 호텔에서 재우고 먹여줘 이렇게 압박을 했었어요. 전혀 압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대화할 채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하게 카타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계속해서 지금 인질 협상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하마스 내부에도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국 위원과 무장 조직과 항상 그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 대해서 참 모르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 나올 때 다 비슷한 그냥 무장단체, 테러단체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마스. 하마스는 이슬람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마스는 종파가 순니파입니다. 헤즈볼라는 시아파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니하고 시아가 달라요. 둘 다 아랍어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신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당, 그러니까 알라 편에 있는 사람들 당이고 이거는 꾸란 용어예요. 꾸란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 반대말이 사탄의 당이에요. 샤이탄. 네, 히즈볼 샤이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즈볼라 사람들은 나는 알라의 당 사람들이고 내가 싸우는 이스라엘은 사탄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이란이 있느냐? 사실은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관이 태어나서 자랄 때 이란이 도와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란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특해요. 이슬람의 국가니까. 예, 나하고 종파도 다르지만 야 우리가 하려는 거 똑같다. 이란이 생각하는 목표, 헤즈볼라 생각하는 목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하마스가 기특하게도 그걸 따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란이 하마스야 이번에 한번 공격해봐. 그럼 하마스가 에이 돈 주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네. 사실은 그것도 또 헤즈볼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만들었으니까 헤즈볼라야 이거 한번 공격해봐. 그러면 헤즈볼라가 예이 그게 아니라 헤즈볼라도 지도자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 받는 건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이란 말이 어디가 더 잘 들어가겠냐? 헤즈볼라가 더 잘 들어가겠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란에서 딱 그러죠. 우리는 하마스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마스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이번 작전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이란이 굳이 이거를 내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마스는 하마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분명히 냄새는 나요. 미국이 생각하기에 냄새는 나는데 심증은 확실해. 이란이 도왔어. 그런데 물증이 없네요. 미국도 공식적으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왜 이란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둘이 손잡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를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약속을 하고 친구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놀던 친구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아랍 세계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만 잡으면 우리가 낚시로 치면 월척이에요, 월척. 그러니까 이게 정성을 들여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잡고 싶어요, 이스라엘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서 이란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좀 대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냥은 못 잡아요. 팔레스타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를 신뢰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내건 조건이 내가 너랑 손을 잡을 테니까 너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해봐.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마스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파타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파타하고 그렇죠. 얘기하겠죠. 파타. 그러니까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마스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파타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손잡는 거 싫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 금이 가는 게 바라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하마스는 그 자체가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내 얘기 들어주는 건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은 저 둘이 손잡는 게 너무 싫어. 네.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외교장관이요. 외교 사진을 모아놓고 우리가 최근에 사우디하고 외교 관계를 잘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잡는 거를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날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례적으로 도박이라는 말을 도박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기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경주에서 지는 말이 있잖아요. 지는 말에 돈 거시겠어요? 안 걸죠.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죠. 지는 도박에 아예 돈을 걸지만 어차피 안 될 거다. 우리가 안 되게 할 거야. 어떻게 너네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용어를 써도 돼요? 표현을 그렇게 했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표현을 지는 말에 걸지 마라.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받았고요.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마스에 대한 억제력이 무너졌어요.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집트, 시리아 국가도 아니고 하나의 일개 무장단체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는 들어가서 확실히 뭔가 이전과는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정권을 교체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정화를 위해서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경찰력을 아니면 군인들을 좀 다국적 아랍군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온건한 통치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다시 이제 화해 과정을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이란, 사우디까지 이거 그냥 세계적으로 편가르게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사실상 이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해왔고 헤즈볼라는 이란이 키운 애고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사실상 이란의 대리 조직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과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친구는 누구죠?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거기 있고 또 유럽은 또 미국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가자 문제, 즉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확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확전 얘기하면은 아랍 국가들 여기 있는 무슬림 국가들끼리 싸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전의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이 항공모함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을 움직이니까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는 게 단순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라고 온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럼요. 항공모함에는 미국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700에서 900개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러시아로 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사정거리가 다. 사정거리 나니까. 그래서 푸틴이 급하게 뭐를 했냐면 미그 31기를 출동시키고 거기에다가 초음속 미사일을 달았어요. 항모를 깰 수 있는. 그래서 북해에다가 지금 흑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미국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니고요. 러시아, 미국이 있죠. 그리고 중국은 군함을 6척 움직였어요. 러시아, 중국, 이란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싸움은 미국의 힘이 얼마나 뺄 수 있느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하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크게 보면은 이 어떤 싸움이냐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뭐겠습니까? 미국 없는 중동이거든요. 예,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전 이상의 확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오발탄 하면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확전의 개념이 무시무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현명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현명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저희의 가슴을 뻥 뚫어줄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반격 작전에 돌입하면서 중동 정세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가자 지구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 지구 지상전에 박차를 가하고 전쟁 속에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자 국제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불타는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